KF-21의 비행 테스트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비행시험의 사전 단계를 할 수 있는 엔진 테스트가 이번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비행 테스트 역시 6월 초순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순조로운 출발로 출고 시기 한 달 이상 앞당겨졌던 것처럼 KF-21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나는 것도 금방일 것 같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KF-21의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전직 해군 장교의 충격 폭로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국내 한 방송에서 KF-21 함재형을 우리 군이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KF-21이 비행 일정을 당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가 해군의 전직 고위 장교였던 만큼 적어도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 아니겠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이 국산 함재기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일각에서 중형 항모 반대파와 F-35 도입론자들을 중심으로 KF-21 함재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KF-21 함재형을 도입할 경우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하는 데다 이렇게 되면 F-35를 도입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중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서 항모보다는 적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한편 F-35 도입론자들은 아직 KF-21이 완성이 안 된 판에 성급하게 함재형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쏟아붓다 정작 사업이 실패하고 F-35B의 도입 예산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모 도입과 국산 함재기 개발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함재형을 정말 한국이 개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1일을 기준으로 1에서 4, 5기의 조립과 도색이 마무리됐고 5, 6호기의 조립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순조로운 일정 덕에 비행시험 일정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조립 중인 복자형 KF-21이 얼마나 잘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자형은 훈련을 위해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할 수 있도록 콕피트의 좌석을 2개 배치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복자형 전투기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전장에서는 전자전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 각종 지원기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복자형 전투기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KF-21 보라매의 복자형 역시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종 감시 정찰 장비를 탑재해 정찰용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RF-16 세매가 있습니다. RF-16 세매는 KF-16을 개량해 만든 국산 정찰기입니다. 이스라엘제 콘노드 정찰포드와 국산 TAC-25IR 포드로 광학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엘린트 장비인 ARD-300K로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는데요. 날개에 달린 각종 탐지 자산과 포드 등으로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KF-16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F-21 역시 복자형을 이용해 지원 임무에 적합한 파생형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 전문가들이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자전기인데요. 복자형 KF-21을 전자전사형으로 개조한다면 단숨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전기는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총칭하며 이 중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적 방공망 제압, 공대지 임무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해 스텔스 능력이 없는 아군기가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호위기입니다. 미군이 폭격을 수행하는 비행편대를 호위하기에 사용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가 대표적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FA-18F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보잉이 개발한 함재형 전자전기입니다. 길이 18.3m, 폭 13.6m, 높이 4.9m, 최대 이력 중량 30톤으로 미국의 주력 함재 전투기인 FA-18EF와 같지만 각종 전자정비를 탑재해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랩터를 탐지해 낙원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항공기이며 한때 우리 공군이 도입을 추진했던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공군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형 전자전기를 도입하는 것과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크게 고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자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형기인 스탠드오프형 전자전기의 도입을 추진 중이나 공군이 내심으로는 그라울러 같은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전에서 기동성이 높고 근거리에서 전폭기들을 엄호해줄 전자전기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EA-18G는 뛰어난 성능과 달리 이제는 갑질과
인기가 폭망의 대명사가 된 보잉이 만든 군용기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체를 도입할 경우 F-15K처럼 개량 갑질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탑재 장비가 모두 외산이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게 불보듯 뻔한데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전자전 포드입니다. 현재 그라울러가 사용 중인 전자전 포드는 ALQ-99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라울러를 도입할 경우 ALQ-99 탑재형 그라울러를 도입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미국은 현재 차세대 제머 사업 NGJ를 통해 그라울러에 장비할 신형 전자전 포드를 개발 중입니다. 레이션사의 ALQ-249가 차세대 제머로 채택됐는데 ALQ-249는 기존 ALQ-99에 비해 압도적인 전자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핀포인트 전자전도 가능한 훌륭한 제머입니다. 2023년 무렵부터 미군에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그라울러를 도입할 경우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포 사양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F-35A처럼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게 뻔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F-21 복자형을 전자전기로 개조한 KF-21E를 한시라도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F-21E가 잘 개발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방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설령 사업이 실패해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라울러를 도입할 때 사용할 협상 카드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전투기 개량형의 끝판왕인 함재기형 보라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KF-21N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복자기로 전자전기나 정찰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KF-21에 동체 보관과 적절한 보조 장치가 탑재된다면 KF-21N 역시 순조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직 군인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전직 해군대령 출신 교수가 공중파 방송에서 KF-21N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KF-21N의 개발은 곧 중형 항모의 건조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한국형 항모 CVX는 경하 3만 톤, 만재 4에서 5만 톤급 항모로 F-35B를 제외한 다른 고정익 함재기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KF-21N을 만든다는 것은 전자식 사출기가 됐건 스키점프대가 됐건 KF-21N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재 7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할 것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한국이 중형 항모를 건조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지적하며 KF-21N의 개발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과 F-35B 도입론자들인데요.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은 동북아에서 크기가 큰 대형 함정은 강한 억지력보다는 거대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대형 해군 기지들이 중일의 대한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드는 상황에서 고가치 표적인 항모를 만들어봐야 타깃이 될 뿐이란 것인데요. 또 이들은 항모를 만들기보다 중일의 함대를 단번에 날려버릴 초음속 극초음속 전력을 대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을 공격할 대한미사일을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체계가 바로 함재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재기에 원호가 없는 함대는 적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즉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미사일만으로는 다영역화된 현대전장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만 있으면 적성국들의 함선을 모조리 물리칠 수 있는 것 마냥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미사일들이 최대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은 적 함선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공중에서 투발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때문에 함재기가 필요한 것이고 중형 항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공대함 유도탄2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대한미사일을 배치 중입니다. 그러나 외선 전투기에는 국산 대한무장을 장착할 수 없고 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함정들은 함재기의 도움 없이는 적의 대함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일례로 영해에서야 공군기가 엄호해줄 수 있지만 적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하루 이틀만 기동하더라도 공군기의 엄호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한반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형 이상의 항모를 도입하고 KF-21N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역시 상당한데요. 아직 껍데기만 등장했지
할지 실전 경험은커녕 제대로 된 테스트도 거치지 못한 KF-21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합니다. KF-21의 파생형을 다짜고짜 추진하다가 완성된 KF-21의 성능이 예상보다 떨어진다면 막대한 나랏돈만 날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모로 성능이 검증된 F-35B를 도입하는 게 불확실한 KF-21N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약 중형 항모를 한다 하더라도 KF-21N보다는 F-35C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뒤집을 만한 큰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바로 F-35C 추락 사건인데요. 지난 1월 24일 남중국 해상에서 운용 중이던 F-35C 한 대가 착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F-35 추락 사고를 인제나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빈도가 너무 잦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연달아 추락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인데요. 또 F-35C가 제 성능을 내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F-35C의 도색 벗겨짐인데요. 최근 미 해군의 F-35C들이 항모에서 이착함은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통해 F-35C의 스텔스 도료가 벗겨졌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스텔스 도료가 벗겨졌다는 말은 스텔스기가 가진 최대 장점인 스텔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이 비싼 데다 믿을 수 없는 외국산 F-35보다 KF-21N을 서둘러 개발하자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전사양 KF-21E와 함재형 KF-21N을 합친 KF-21NE를 개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KF-21 함재형이 개발되고 중형 항모까지 만들어진다면 우리 항모의 타격단은 KC-20C와 같은 함대 방공의 기혈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적의 각종 자산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벽한 항모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